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본서 다 가져오셨죠? 자, 오늘부터 기본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기본서 강의를 하고 나중에 필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죠? 그 프린트 안 해준 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냥 뭐 안쪽이 뭐하니까 뭐 줄하는데 뭐 자꾸 나눠주는 게 좋은 건 없어요. 그죠? 받아봤자 보지도 않고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 나가는데 그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되고 그죠? 그러시면 되겠죠? 뭐 첫 시간인데 뭐 이거 11월 달에 뭐 다 했던 얘기들인데 또 1월에 강의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뭐 세법이죠, 그죠? 부동산 세법 이렇게 돼 있고 이 제목이 이제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걸 배우는데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니까 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세법은 중개사가 중개할 때 발생된 세금에 관한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세 중에서 뭐만 배운다는 얘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가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험은 이거 맨날 하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세법은 16개인데 저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책 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사실문제, 얘가 사실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24문제, 16문제니까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요도를 따질 때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걸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얘랑 얘랑이 중요한데 그리고 양이 많으면 걔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얘네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 과목 중에서. 왜? 얘는 두 개가 한 과목이거든요. 합해서 40문제잖아요. 그죠? 얘가 한 과목이에요. 근데 양도 얘 두 개 합하면 제일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도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문항수나 뭐 그 양에 따라 따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되게 소홀히 하죠. 아무래도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뭐 제 아는 수강생 한 분도 여기서 과락 맞아가지고 1차는 뭐 80, 90점 가까이 맞았어요. 평균 90점. 2차도 점수 잘 맞았는데 여기서 과락 맞았어요. 공시세법에서 떨어지셨어. 그래가지고 2차만 올해 새로 또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왜냐면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과목이 중요하다 뭘 많이 해라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전체적으로 잘 계획을 짜가지고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이 점수를 맞추면 되는 거지. 뭐 특정 과목이 나는 이 과목은 뭐 내 과목이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법을 한다고 해서 세법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합격하려면. 근데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얼마만큼 시간 배분을 잘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안분해가지고 어디서 문제를 점수를 많이 따고 이걸 결정해서 가셔야지 막 되는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이 공부는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되는 공부인데 자꾸 이제 엇나가서 문제인 거, 엇나가서. 그죠? 그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하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 등산하는 사람은 어디가 제일 빠르고 쉬운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여기 많이 다녀본 사람들 알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요, 이걸 다 일일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코스만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이 B 코스가 가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누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일리가 이렇게 팍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다음 결국 또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그재그 이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요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다. 근데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만 가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제가 뭐 이번에
뭐 지난주에 강의를 했지만 여기 뭐 이번 주에 얘기했지만 들어보면 뭐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아, 그때 선생님 얘기 듣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거의 대부분 합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잡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쭉 밀고 가야지 결과가 좋아지는 거니까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도 너무 욕심 내리 마시고요. 있는 것만 잘 푸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 뭐 전략은 똑같은 건데 항상 머릿속에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겠죠. 아, 나 이 과목 어려워. 이 과목 어려워. 그런 판단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 전 과목은 다 어려운 과목 한 개도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과목만 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했죠. 용어. 그죠? 그러면 제가 전에 말했지만 우리 6과목 중에 5과목이 법과목이에요. 학개론 합빼고 학개론만 법이 아니죠. 법과목은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내요? 여기서 낸다니까요. 조문에서 낸다. 조문에서 법조문. 이 조문은요. 법률에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용어를 우린 전혀 몰라요.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용어예요. 근데 이 알지도 못한 용어를 가지고 본문, 지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해석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영어 단어를 못 외우는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I love you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난 당신을 사랑하면 너무 쉽다는 거지. 뭐가 쉬워요? 난 I가 뭐고 love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이 I love you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이 내용은 너무너무 쉬운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냥 얘를 어렵다고 치부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과목은 계속 어려워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어떤 과목이든 민법이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공법도 마찬가지고. 2차 공법이 뭐 대부분 어렵다 얘기하는데 안 어렵습니다. 이거 뭐가 어려워요? 많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많이 안 봐서. 이게 뭐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내용 뻔해요. 그죠? 딱 정해져 있어. 양이,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결국 돌고 돌아요. 근데 그걸 내가 실수로 틀리는 거지 이게 절대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양이 많을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어렵다 보면 안 되지.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공법을 37개 맞았는데 저 옛날에 궁중 시험 볼 때 저도 저 시험 볼 때는 지금보다 공법 양이 훨씬 많았어요. 저희 때는 9개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법을 9개, 지금 6개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책 하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 많은 양을 지금부터 더 많은 양을 공부해도 이 정도 맞아요. 왜? 이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뭐 남들보다 뛰어나서 안 그래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결국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계속 보면 돼요. 한 번 봐서 안 되면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그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나은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2번, 3번 보면 질려서 못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번만 봐도 이해를 해요. 나이 들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5번 보고 10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붙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방법을 찾아요.